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요. 2명이 연기를 좀 마신 것 외에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청과시장 상점 28곳 중에서 15곳이 절반 이상이 타버렸고 나머지도 좀 불에 많이 탔다고 합니다.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인들이 정말 좀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고 이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간밤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경기도 버스 노사가 간밤 협상 끝에 임금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버스가 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37,700원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인하할 때가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금융 안정 등을 봐서 적절한 시점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 건 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확실한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집계가 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물가 안정 목표치 2%에 도달을 할 정도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물가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제는 진짜 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2%로 집계됐고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네. 이렇게 우리 부장이 전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막상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려고 할 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출국인 전부터도 마트 가면 몇 개 안 담아도 금방 10만 원 넘는 게 사실 다반사인데,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일종의 통계의 함정, 통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통계라는 게 전체를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고, 우리는 각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주로 사는 거 위주로 이 물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통계와 이 실제 현실은 좀 늘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통계에 잡힌 게 특히 좀 많이 오른 걸 보면 채소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배추나 북고추나 애호박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특히 지금 여름에 많이 더웠죠. 이번 여름에 더웠던 더위, 또 폭우까지 겹쳐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건데, 과일, 배, 사과 같은 것도 지금 좀 많이 오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통계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일단 농산물 물가는 지난 7월과 비교해서 상승폭은 확실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더구나 추석을 지금 앞두고 핵과일이 나오면서 값이 좀 조금씩 내려간 걸로 통계로는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게 우리가 체감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추세가 좀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인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네, 임시공휴일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 건군 76주년이죠.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환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 추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역할, 또 군의 중요성을 알고 장병들의 사기 또한 좀 진작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임시로 지정이 됐지만 34년 만에 이 공휴일로 재지정이 된 건, 임시공휴일로 재지정이 된 건데요.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군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좀 다소 침체되어 있는 내수의 활성화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수 활성화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좀 분석이 좀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보면 통상 이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이 내수 효과가 약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당장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추석 명절에 이은 다음 달에 이 여행업계의 특수,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카페까지 매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1일 공휴일은 주말 또 개천절 사이에 이 징검다리처럼 이 휴일이 하루 더 생긴 상황이어서 만약에 휴가를 뭐 하루 이틀 더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짧게 여행까지 가능해서 내수 활성화의 기대가 좀 더 큰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하루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을 내놓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정부가 바라는 건 아무래도 당연히 이렇게 지정을 한 건 내수 진작이니까 해외 여행이 아니라 이 국내 쪽으로, 이 국내 여행 쪽으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추가 유인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계엄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제기를 한 건데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의 핵심이 뭔가요? 예, 이 요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주장의 요지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이번에 국방장관에 지명이 됐죠. 김용현 후보자와 지금 다른 장성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